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새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아내가 여동생을 돕기로 결정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연애하고 있는 쇼를 즐겨보세요. 결혼한 지 6년이 넘은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 되었고 20개월 된 아들이 함께 있습니다. 친구의 집 파티에서 처음 만났고 즉시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의 첫 만남부터 그는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겼고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 중 일부를 포함하여 몇몇 소녀들이 파티에서 그와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착 후 처음 10분 이내에 그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 느낌을 설명할 완벽한 단어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지만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그 사람에게 거의 선택받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며칠 후에 데이트를 시작했고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 사람에게 더 깊이 반하게 되었어요. 내 유출이지만 그는 그가 정말로 헌신적인 관계를 원하는지, 그가 진정으로 헌신적인 관계를 원하는지 몇 번 물었거나 그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그가 많은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신시키고 결혼한 2년 후에는 다른 여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는 항상 아들과 딸을 바랐던 아름다운 아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더 확장할 계획 전은 항상 남편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살이 좀 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유 활동으로 일주일에 최소 4-5회 체육관에 갑니다. 저는 항상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시간이 지나도 나에게 합류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자신의 피트니스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기는 우리에게 대부분의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친밀한 삶은 점차적으로 쇠퇴했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계속 확신했지만 나는 주로 내 자신의 불안감과 그의 주위에 있는 내 몸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큰 후회입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아기를 맡기고 그 또는 나의 부모님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왠지 계속 거절했지만 내 자존감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는 나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출할 때 다른 여성들이 그를 쳐다보거나 나를 괴롭히는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그에게 내 걱정을 표현했지만 그는 항상 나에게 그의 사랑과 헌신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 일한 후 그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그 시간 동안 완전히 지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의 전화를 통해 그의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팅에 참여한 여자친구 중 일부는 그에게 커피 마시자고 하거나 친구를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에게 좋은 일을 하자고 갑자기 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전 애인의 보관된 메시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나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이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를 차단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 마음 상태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 애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남자친구 일이 또 다른 일로 이어졌고 결국 근처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든 복수를 하려고 했으나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에는 이 모든 일이 하루 동안 일어난 엄청난 후회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은 전혀 모르고 일했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용기를 내어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와 우리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그가 쳐다보던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올라가서 그녀의 침실에 가두었다. 나는 그를 따라 문 앞에서 울면서 따라갔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는 방에서 나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떠났다. 그가 떠날 때 나에게 그는 내 방향을 보지도 않았고 나는 그에게 수백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어제 펼쳐졌습니다. 그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이나 내 가족에게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 결혼 생활을 필사적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혐오감과 후회, 그리고 내가 왜 그를 믿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의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내 궁극적인 소망은 남편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우리 아기와 함께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에게 연락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소수의 개인들에 대해 내 게시물과 받은 편지함에서 증오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인생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강렬한 자기 혐오를 품고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남편을 다시 데려오는 것뿐이다.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고 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는 잠시 동안 집으로 돌아갔다가 급히 짐을 싸고 다시 떠나자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 아들에게 직접 다가갔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아들과 1대1 시간을 갖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보러 온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지만 잠시 후 그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고 나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울기 시작했고 그에게 머물면서 이야기하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투명하다는 조언을 따랐고 그가 가진 모든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냥 일어나서 역겨운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 폴리를 무시하고 계속 짐을 꾸렸습니다. 나는 완전히 괴로워했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를 다시 되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미드웨이와의 친밀감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 중간에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벽으로 강제로 밀고 내 팔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닥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안아주려고 했지만 그는 움츠러들며 내가 그에게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싶다는 그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나는 이것의 의미에 대해 물었고 그는 현재 우리가 이혼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그가 원할 때마다 우리 아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날 밤 그는 전화한 날 나중에 나와 아무 상관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변호사 상담해서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매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 계속되자 공황발작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제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모습을 그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데 가슴이 계속 무거워지는 것 같은 회한감에 압도되고 배에 경련이 일어나 아직까지 가족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없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얻은 조치를 취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사람 없는 삶에 대한 생각이나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100만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나는 단지 고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돌아오도록 설득한 사람이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의 첫 아들인 내 아들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의 이야기,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0세 여성이 제 여동생이 남편을 속이고 있는 40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49세 남성이 다른 40세 남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새 남자, 이 일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15년 동안 함께 지냈고 여전히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는 사랑의 완벽한 모범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처남을 큰형처럼 여기고 제가 직면한 진실을 폭로하고도 한 번도 동생을 보살피는 것에 대해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제 동생을 버팀목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 감정은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와 그녀는 처음에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이 비열하다고 그녀에게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 지칠 줄 모르고 그녀를 보살펴 주었지만 그에게 불륜으로 보답한 후에 그녀가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의도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를 폭로하기 위해 그녀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애원하고 울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며칠 동안 그녀가 대화 내내 나와 만나자고 요청한 후 당신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내 남편에게 더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녀는 울면서 남편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지만 나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느낌을 받았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관계의 대부분 동안 그녀와 친밀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과 치료사, 일기장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문자와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12년 동안 신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의 우울증과의 투쟁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었고 그녀의 새로운 행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그와 잠자리를 시작한 이후로 더 행복해졌고 결혼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왜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그녀는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고 그녀 없이는 황폐해질 것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녀 없이는 그가 엄청나게 외로울까 두려웠습니다. 모든 콘텐츠에서 관련된 남자에 대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그녀는 직장에서 그를 만났고 그는 우연히 우리 도시에서 유명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와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도 결혼했고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어제 사랑 없는 결혼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만나자고 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그의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고 그는 잘난 척하고 화가 나서 내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에서 그녀는 그들의 불륜이 폭로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고려해달라고 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불륜을 종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해졌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숨기는 것을 그만두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화가 나서 조용히 하라고 지시하기 위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당혹감과 소유욕적인 질투 때문에 남편의 비밀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공개 결혼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녀의 남편에게 알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띤 논쟁을 벌인 메시지를 나에게 보여줬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비싼 물건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체인에 매고 옷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메시지가 길어서 죄송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제가 제 여동생의 남편에게 알린다면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비윤리적이며 속은 당사자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 처남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남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주의 깊게 읽었고 궁극적으로 양심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했던 통찰력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 여동생을 사랑하지만 그녀는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불륜에 관련된 심오한 이기심과 잘못을 이해합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발견한 결과 궁극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여동생이 약 20통의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저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문자 메시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기분이 나아졌나요?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사랑했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내 인생을 망친 게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기로 했으니 부모님은 충격을 받고 화를 내시지만 빌은 내 여동생과 그가 고향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잠재적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연락하고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 시련으로 완전히 황폐화되고 산산조각났습니다. 내 희망은 그들이 함께 또는 별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형부가 동생에게 공격적인 인물로 비춰졌을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하려던 의도가 깊이 후회됩니다. 둘 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매들과 남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형부는 심하게 상처받고 절망적이지만 그는 나에 대해 어떤 분노도 품지 않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진실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쉬고 잠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육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녀의 감정적 고통이 주로 자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가 우리 부모에게 전달하면서 그녀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신뢰하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애인과 같은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르고 감시하는데 평생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기꺼이 용서합니다. 부모님은 내 여동생에게 몹시 화가 났지만 그들의 분노는 방향을 향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그들이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내 처남에게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내 여동생이 그녀의 애인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맞설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아내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아내도 이제 이 상황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화해할지 말지 선택했지만 우리 회의 중 그의 반응은 강한 선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혼전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불확실해 보이고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 사이 개인적으로 분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견해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어난 일을 공유하겠습니다. 언니와 남편은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하고 남편의 고향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여동생이 나와의 의사소통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새로운 곳을 찾는 동안 그의 부모님과 함께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처남이 그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요청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공정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정도입니다. 제 부모님은 제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과 연락을 유지했지만 그녀도 그들과의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그녀의 남편이 전화해서 제 여동생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과 모든 소지품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한밤중에 사라져서 부모님은 여동생이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극도로 걱정하고 계시고 형님에 따르면 여동생이 작은 마을에서의 생활 적응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견 차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었고 몇 시간 후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오늘 아침에 메모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불륜 파트너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와 내 여동생이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면 경찰에 연루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직접 메시지로 응답했습니다. 나는 그의 대략적인 거주지를 적어도 단지에 알고 있으며 내 여동생이 아마도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동생과 통화하려고 했는데 우리 중 누군가가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경찰에 연락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그녀가 남편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괴로워하고 처남은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내 여동생과 연락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내 여동생이 그녀와 공정한 파트너와 함께 있다고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녀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또한 AP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을 개입시키겠다고 위협한 메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녀에게 해를 끼치도록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엄마는 내 여동생을 깊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내 여동생의 복지 확인을 위해 비응급전화에 전화했지만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성인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 저는 여전히 AP의 가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이혼을 요청했다고 말하는 상충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클레는 아직 결혼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사적인 사람들이고 온라인에서 그들에 대해 많이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여동생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황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전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 여동생이 남편이 자신의 행방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처남에게 알릴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알립니다. 그것은 그녀의 결정입니다. 이제 그녀를 혼자 두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걱정되었지만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남편과 함께 이사를 갔을 때 학대를 받아 도망쳤는지 여부에 대해 AP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AP가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는 B가 내 여동생이 고향으로 이사했을 때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또한 내 여동생이 어제 엄마와 통화할 수 있었을 때 우리의 모든 전자제품을 압수했다. 그녀는 AP에 문자를 보낸 다음 차를 타고 그녀를 데리러 갔다. 경찰을 다시 연루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영원히 물러나고 더 이상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나는 내 여동생을 믿었고 그녀가 그에 대해 우리에게 말한 것을 AP와 내 여동생이 의사소통하지 않고 내가 그를 만났을 때 AP의 아내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했지만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결혼 생활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그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이혼을 진행한 것 같지만 지금은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러한 일이 공개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검색에는 여전히 그가 결혼했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의 아내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주로 들은 내용에 따르면 그는 아내를 버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마도 내가 그와 내 여동생을 따라온 아파트로 이사했을 것입니다. 내 여동생이 마을을 떠났을 때 내가 그들을 붙잡은 날까지 그는 여전히 이혼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 여동생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여동생이 그에게 연락하여 그녀를 포로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그가 결혼을 끝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를 화나게 해서 그는 그녀를 데리러 온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AP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녀는 안전합니다. 나는 속이는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나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와 대화를 피하고 있고 이제 저만의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부모님께 공개해야 할지 아니면 처남에게만 알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여동생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늘 저녁에 그들을 방문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폭로하고 상황이 열띤 논쟁으로 확대되도록 빌에게 지시할 계획입니다. 내 처남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AP가 경찰에 연루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납치했다. 내 부모님은 내 남편이 내 여동생을 학대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내 남편을 격분시켜 큰 분쟁을 일으켰다. 내 남편은 이제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내 가족과의 관계를 끝냈다고 선언했다. 불륜 파트너의 아내가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내 여동생이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경멸적인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이 게시물은 약 하루 후에 삭제되었고 아내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 AP와 내 여동생은 더 이상 나와 연락하지 않으며 AP가 나를 차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비디오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다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제 아내와 저는 고향에서 만났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전히 사랑에 빠졌고 대학에서 돌아온 후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정식으로 데이트를 시작했고 1년 3개월 동안 함께한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을 만나 결혼하는 것은 저에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아름다웠고 똑똑했고 그녀와 함께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신났고 그녀 옆에서 깨어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메이는 결혼 생활 내내 나를 깊이 배려해준 열정적인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투거나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서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메이는 꼭 부양하고 그녀의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메이는 유명 여성복 매장에서 접수원으로 일했고 합산 수입으로 집안을 편안하게 관리합니다. 결혼한 2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메이와 함께 서로를 지원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온전함을 느꼈고 남은 인생을 그녀와 함께 보내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애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기쁨을 가져다주는 재주가 있었고 사람들이 메이를 좋아하는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고등학교 때 리더십 위치에 있었고 훌륭한 아내 메이도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함께 어울리는 2명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주말 여행을 계획하거나 정기적인 여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결혼 중에도 그녀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함께 그래서 메이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휴가를 가면 우리 셋도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고 우리는 결혼한 지 2년 동안 이것을 계속했고 가족 단위로 시간을 보냈을 때에도 나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 중 한 명과 바람을 피웠지만 그녀가 그들 중 한 명과 특히 가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정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녀와 가장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이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A 다억 트루스를 발견하기 전까지 메이는 그녀가 평소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러 나간다고 알려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최근에 구입한 새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평소 일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떠난 지 약 1시간 후에 그녀 자신과 그녀의 친구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녀에게 약간의 현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보석 서랍에서 내 황금 시계를 찾고 있었는데 메이의 결혼 반지를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두고 온 것이 이상하게도 그녀와는 달랐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몇 번 실패한 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결혼 반지를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 사람은 그녀와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날 밤같이 놀 계획이 없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고 그녀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어울렸던 이후로 그녀의 남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남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고 그 시점에 그가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둘 다 뭔가 실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 아내와 그녀의 남편이 우연히 둘 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와 그녀의 남편이 함께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같은 날 밤 남편을 찾기 위해 그녀는 그의 스냅챗 위치를 확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스냅챗 위치를 확인했을 때 꺼져 있었고 위치가 활성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가라앉은 위치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에서 우리는 메이의 호텔방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녀가 묵고 있던 방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문을 열었고 나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밑에 아무것도 없는 목욕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은 그녀가 문 앞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기를 기대하며 침대에 누워있다가 우리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매우 당황스러웠던 사건을 녹음하면서 그녀에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분노했습니다. 메이는 남편과 몸싸움까지 벌이고 자신을 배신한 메이에게 수치심에 압도되어 나와 연락도 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고 내가 충분히 녹음한 뒤에도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떠났고 집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고 그날 밤 그녀의 외도 파트너와 함께 호텔방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인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를 더 모욕할 의도로 신원을 숨기지 않고 온라인에 동영상을 게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동영상을 스냅챗 위치 데이터와 결합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게시하기 시작할 때까지 온라인으로 계속 공유했습니다. 이는 우리 고향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와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녀가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붙잡은 후 몇 주 동안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애원하려고 했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과 이혼하고 내 아내가 직면할 수 없었던 동영상이 입소문이 난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불신앙에 연루된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했다는 그녀의 말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인해 대중은 고등학교 동창회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내 영상을 모두가 봤기 때문에 아내의 일이 생각날 때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나를 속이고 15년 넘게 그녀의 친구를 배신했는데 그녀가 우리 결혼이나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나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내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얼마나 망쳤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가장 흥미롭고 특이한 이야기는 내가 본 적이 없는 두 번째 이야기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